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제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요인 분석 실습 첫 번째 시간 13-15 요인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실습해보자 입니다. 자, 오늘은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좀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커피 전문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을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보내준 데이터인데요. 실제 어느 커피 전문점 기업에서 진행한 설문지를 코딩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된 데이터라고 보긴 어렵고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데이터입니다. 특별히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인 분석을 실습하는 이유는 왜 연구자가 특히 요인 분석의 경우에 연구 설계를 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데이터는 받았으나 설문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데이터의 변수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실습 데이터는 제가 어딘가에 올려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받은 데이터인데다가 이게 아마도 누군가가 어느 기업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쭉 보시면서 요인 분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실습을 이렇게 하는구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커피 전문점 데이터인데요. 변수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변수명을 제가 쭉 나열을 했고요. 또 각 변수별로 아이템, 그러니까 질문이 몇 개인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성별. 그 다음이 이제 분위기인데, 변수명이 분위기인데 5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이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질문이 5개란 얘기죠. 실제 분위기 1, 2, 3, 4, 5 해서 변수가 5개란 얘기입니다. 우린 이걸 일반적으로 아이템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특히나 SEM 이런 데 가면 아이템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다 5점 척도이고요. 접근성이 4개, 편의성 4개, 친절도 5개.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분위기는 커피 전문점 매장의 분위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면 atmospher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분위기.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atmosphere가 굉장히 감정, 이모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많이들 집어넣죠. 접근성. 아마도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액세스하기 좋은 위치에 있느냐, 아마 위치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느낌엔. 그죠? 편의성. 좀 애매하긴 한데,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하냐? 혹은 접근성과 상당히 좀 겹쳐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질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좀 의문스럽긴 하나 약간 겹쳐 보이죠. 그 다음 친절도, 그쵸? 얼마나 친절하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앞에 3가지는 약간 물리적인 쪽입니다. 얘는 보통 분위기는 물리적 환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접근성, 편의성 뭐라고 말하기 애매하긴 합니다. 약간 물리적인 쪽입니다. 뭔가 친절도는 서비스죠. 그 다음 맛, 가격, 메뉴는 사실 이쪽은 커피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또 커피와 서비스를 합쳐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맛은 아마도 그런 거겠죠. 맛이 있냐 없냐 3개의 아이템이고, 가격, 여기서 좀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초보자들이나 혹은 설문지에 대한 맹신을 좀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질문 자체가 당신이 이 커피를 구매한 가격이 적당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요?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뭐, 심지어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은 perceived price, 뭐, price perception 이런 얘기를 하는데, price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개인별 격차가 심각하게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사실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하지 않다라고 대답들을 많이 해요. 이 응답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실제 해보면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냉정하게 그냥 커피 가격을 쓰는 게 변수로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커피 매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똑같죠.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리죠. 그렇게 못 씁니다. 그죠? 사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가격 같은 경우는 설문지에서 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거는 뭐 나와도 사실 뭐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이게 무슨 유의하게 나와도 할 말이 없고 나오면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결과가. 예상한 것과. 메뉴, 아마 메뉴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메뉴가 얼마나 다양하냐, 보통 이런 걸 묻죠. 그 다음 또 문제가 이 명성인데, reputation, 명성.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뒤쪽에 이제 만족이 있고 신뢰가 있고 재방문이 있는데 명성이 있어서 만족하냐? 명성이 원인이고 만족이 결과냐? 그럴 수 있을까요? 친절하니까 명성이 있는 걸까요? 맛있어서 이 명성은 사실 좀 다릅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이게 그 연구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그냥 욕심을 내는 거죠. 여러 개의 변수를 넣고 싶어서. 명성은 무언가의 원인이 되기도 애매하고 결과가 되기도 애매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연구를 많이 안 해봐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변수의 인과관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성은 딱 봐도 눈으로 그냥 보는 순간 아 이거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다음 특이한 게 외만족, 내만족 저는 이제 여기서 처음 봤는데 글쎄 이 외만족은 뭐며 내만족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구분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의미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이 질문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다 더해서 한 개의 그냥 만족으로 쓰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죠? 만족, 외만족, 내만족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냥 만족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있는데, 이게 신뢰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냐면, 만족이 신뢰의 원인일까요? 신뢰가 만족의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앞에 오는 걸까요? 만족하기 때문에 신뢰할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할까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정리를 해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B2B와 B2C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B2B의 경우에는 신뢰가 원인이 됩니다. 먼저입니다. 신뢰가 먼저예요. B2B는 기업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먼저고 그 다음 만족입니다. 보통. 반면에 B2C는 만족이 먼저고 그 다음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만족해야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신뢰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신뢰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재방문이 제일 마지막에 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형태의 모형이 될 것이냐면 뭔가 이런 모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명성 날리고요. 뭐 맛 같은 거 아마 날려야 될 겁니다. 얘는 이제 하나로 묶어야 될 거고요. 얘도 날려야 될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대략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도 맛이 아니죠. 가격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가격은 날려야 될 거고요. 그럼 대략 아마 우리가 이게 화살표를 그어본다면 이런 화살표가 되겠죠. 이렇게 왼쪽이 원인, 오른쪽이 결과, 그죠? 그리고 만족이 재방문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그레션 회귀 분석에서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이
매개 효과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제 1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다 3단계로도 바로 갈 수 있냐 없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각각의 여기 이 질문으로부터 분위기, 접근성, 편의성, 친절도의 요인을 끄집어내서 그 요인 점수를 변수로 사용해서 그것을 회귀 분석으로 돌려보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인을 뽑아내는 과정까지만 일단은 볼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잠옵입니다. 잠옵인데요. 성별, 분위기, 1, 2, 3, 4, 5 이렇게 있죠. 접근성 1, 2, 3, 4, 편의성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팩터에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돌려보죠. 그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아닙니다. 우리 이제 요걸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요게 첫 번째 단계고 요게 두 번째 단계죠. 가끔 어떤 논문들을 보면은 어떻게 요인 분석을 하냐면 뭔가요? 요거 하나 따로, 요거 한 번 또 따로, 요거 한 번 따로 이런 식으로 요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죠? 요게 같은 레벨에 있는 변수들이라면 이 아이들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위기, 접근성, 편의성, 친절도, 맛, 가격 빼고 메뉴, 그죠? 요 정도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아직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나올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부터 일단 친절도까지만 다 집어넣고요. 물론 이제 맛이랑 메뉴도 넣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익스트랙션 방법,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프린시펄 에이직스, 주축 요인 추출로 가고요. 로테이션,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남들이 많이 하니까 한번 베리맥스로 따라가 보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죠? 따라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패러렐로 놓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이겐밸류 1 이상으로 놨더니 뭔가 에러가 납니다. 이게 원래 픽스드 넘버랑 같이 돌아가서 관계가 없습니다. 패러렐로 놓고요. 특별한 나머지 발렛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요거는 이제 편의상 0.5로 놓고서 0.5 이상인 팩터 로딩 값만 뜨도록 하고요. 팩터 서머리도 보고, 팩터 코릴레이션 보고요. 모델 핏 한번 보고, 아이겐밸류 볼 필요 없겠고, 스크립 플롯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 화면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요게 이제 팩터 로딩 값이고, 밑에 보면은 Principal Ajax Factoring Extraction Method was used. 그죠? 그러니까 주축 요인 추출 방법으로 요인을 추출했고, in combination with the Verimax rotation, Verimax로 로테이션 된 팩터 로딩 값입니다. 이 팩터 로딩 값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요 아이템, 그죠? 변수와 팩터 간의 correlation, 상관관계죠.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곳에 요 변수가 그 팩터로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1, 2, 3, 4, 5가 정확하게 어디로 묶였나요? 세 번째 팩터로 묶였죠. 따라서 세 번째 팩터는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접근성은 깔끔하게 1번 팩터에다 가서 붙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편의성이, 편의성 1이 날라갔어요. 즉 무슨 말이냐? 가장 높은 팩터 로딩 값이 0.5가 안 돼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0.5가 안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굳이 여기에 묶여야 하나.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저 같은 편의성 첫 번째 질문은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단 가도록 하죠. 어쨌거나 편의성은 다 2번 팩터에 묶였다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친절도가 4번 팩터에 묶였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보죠.
1번 팩터는 접근성, 2번 팩터는 편의성, 3번 팩터는 분위기, 4번 팩터는 친절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팩터, 요인명은요, 요인의 이름은 우리가 요인 분석을 돌리고 나서 붙이는 겁니다. 그죠?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팩터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나왔고, 총 4개까지의 팩터가 결국 사용한 분산은 약 62.3%. 그러니까 대략 38%, 거의 40% 정도의 분산을 버렸죠, 이미. 이래서 이게 팩터 어널리시스의 단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사실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보면 각각의 4개의 팩터 서로 간의 상관관계인데 거의 0에 가깝죠. 매우 낮죠. 0.0 얼마, 제일 높은 게 0.1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리맥스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이 베리맥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이 0이 되도록 강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모델 핏을 쭉 봤더니 일단 요건 뭐 나중에 CFA 할 때 다시 한번 보죠. 모델 핏은 뭐 굳이 지금 당장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만든 스크립 플롯인데 첫 번째 것이 굉장히 높고 나머지는 그다지 높진 않지만 어쨌거나 1보다는 높아서 4개가 뽑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자모비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팩터들을 요인 점수를 계산해서 그거를 변수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SPSS가 참 요인 분석에서만큼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돼서 예를 들면 블루스카이 스테이스틱스는 어떤가 하고 한번 봤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블루스카이 스테이티스틱스의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서 봤는데 이 변수명이 한글이라서 아예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데이터를 CSV로 바꿔서 변수명을 0으로 싹 다 돌려놨습니다. 이제 임포트는 됐어요. 데이터는 들어왔는데 여기 애널리시스에 보면은 팩터 애널리시스가 있고 팩터 애널리시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애트모스피어의 약자로서 애트모스에서 분위기부터 친절도까지를 모두 동시에 집어넣고 여기 팩터 익스트랙션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몇 개의 팩터를 뽑을 건지 정하라는 거죠. 팩터를 뽑는 방법이 오토매틱이라는 게 상당히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팩터를 익스트랙션하는, 추출하는 방법이 주축요인 추출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우리가 팩터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방법을 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뽑는지 잘 모릅니다. 대신 장점은 팩터를 스코어로 해서 세이브 스코어를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요인 점수를 변수로 사용하게 아예 이 데이터셋의 변수로 저장하는 방법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발렛이고 리그레션인데 보통 리그레션을 쓰고요. 여기에 이제 프레픽스 접두어를 쓰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팩터를 뽑아내면 이게 팩터다라는 거를 이제 보통 저 같은 건 F하고 아래 슬래시를 붙이는데 이제 그럼 이제 추출된 팩터가 요거 F 슬래시 1, 2, 3,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똑같이 베리맥스로 한다 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려보면 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는 unrotated factor loading 값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요게 지금 베리맥스 로테이션 된 팩터 로딩 값인데 자 요거를 요 값을 요걸 좀 축소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내리고요. 요게 지금 아까 요 우측이 자모비의 결과고 요게 지금 블루스카이의 결과인데 분위기 1번이 0.533이었죠. 분위기 1번이 0.533인데 다르죠. 2번이 0.58, 0.644 다르죠. 팩터 로딩 값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뭔가 계산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블루스카이 스테이티스틱스는 어떻게 뽑아내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거 이 안에 알고리즘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당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누가 만든지 잘 모르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특별히 SPSS 화면을 좀 올려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SPSS에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분석에 들어가서 차원 감소의 요인 분석을 들어가면 되고, 그죠? 분위기부터 친절도까지 똑같이 집어넣고요. 요인 추출의 방법은 여기서 주축 요인 추출로 했습니다. 원래는 주성분으로 잡혀있는 거 고쳐야 되죠. 주축으로. 상관행렬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 반복이 25회로 던데 혹시 모르니까 50회로 바꿨고요. 고유값이 1보다 큰 값만 뽑아내게 했고, 회전 방식은 사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 따라한다는 일단 전제하에서 베리맥스로 일단 했고, 이것도 50번 계산하게 했고요. 요인 점수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요인 점수를 변수로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해야죠. 옵션 뭐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네. 특별하게 옵션에는 뭐 이런 게 뜨는데 볼 건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인 분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인 분석 결과인데 역시 회전된 그죠 요인 행렬 요걸 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회전된 그쵸 너무 큰데요. 좀 줄여야 되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왕창 줄여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죠. 잠옷이랑 그 다음에 블루스카이랑. 자, 일단 첫 번째 블루스카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분위기 1이 0.533인데 다르죠. 근데 0.533이 잠옷이랑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옷이는 잘 돌아간 겁니다. 자 보세요. 0.533, 0.644 동일하죠. 0.718, 0.718, 0.753, 0.753, 0.608,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옷이가 제대로 요인 분석을 했는데 이게 요인 그 값을 변수로 자동 저장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걸 쓰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SPSS로 돌아와서 분석에서 차원 감소 요인 분석에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두고요. 요인 점수를 들어가서 그죠? 요인 점수를 들어가서 변수로 저장 회귀 분석으로 할 겁니다. 계속 확인. 그럼 똑같은 결과가 또 뜹니다. 똑같은 결과가 뜨고요. 이건 뭐 결과는 똑같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변수 보기로 보면 제일 아래에 팩터가 4개가 뽑혔죠. 팩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죠. 그죠? 잠옷이가 훨씬 보기는 편했는데 결과는 똑같으니까 어디 볼까요? 잠옷이를 보면은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냥 저걸로 보죠. 이걸로 보면 자 분위기는 요인 3번에 가서 붙었죠. 전부 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숫자가 많잖아요. 분위기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게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거는 뭐예요? 분위기 1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예요. 따라서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거죠. 3번 요인이랑. 그러면 얘는 3번에 가서 묶였다고 보는 거죠. 그죠? 분위기 2도 3번에, 3도 3번에, 분위기 4도 3번에, 5도 3번에. 사실 0.533은 매우 높은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거고 6 이상은 돼야 그래도 우리가 얘는 분위기는 3번 팩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쨌건 간에 분위기는 3번 팩터니까 이 팩터 3의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되나요? F 밑으로 슬래시 분위기로 하죠. SPSS에서 조심하시는 게 이름만 바꾸시지 말고 이걸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 설명 부분도 컨트롤 V로 바꿔주십시오. 나중에 회귀 분석을 하면 요 설명에 있는 이름이 뜹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분위기는 됐고 접근성은 1번이네요. 1번. 그죠? 왜냐면 768이 제일 세죠. 779 제일 세죠. 675 제일 세죠. 524 제일 세죠. 그죠? 뭐 좀 얘도 애매하긴 합니다만 접근성은 뭔가요? 1번 팩터입니다. 그럼 이제 접근성 1번 팩터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다 돌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하기로 했고요. SPSS로 일단 돌리는 걸로 하죠. 이번에는
요인 분석에 들어가서 이제 분위기부터 친절도까지는 들어갔고요. 요인 점수 변수로 저장하는 건 일단 빼고요. 메뉴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맛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맛은 넣기로 했고 가격은 안 넣는다고 그랬죠. 이게 좀 이상하죠. 원래 기본 이건 애초에 좀 이상한 겁니다. 메뉴 넣고요. 명성 빼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메뉴랑 맛이 추가가 된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4개, 5개, 6개의 요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몇 개가 나왔나요? 5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요인이 5개가 나왔어요. 6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어떤 변수는 같이 묶인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죠. 자, 분위기라는 변수는 여기에 가서 다 붙었네요. 3번. 그죠? 분위기. 그죠? 접근성은 4번이네요. 맞나요? 편의성은 애매하네요. 이쪽이네요. 애매하긴 하나 이쪽이네요. 2번에 와서 붙었네요. 그죠? 편의성. 친절도는 여기네요. 이것도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교적 생각만큼. 그죠? 그 다음 맛인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맛이 어디 가서 붙었나요? 맛이 여기 있네요. 맛. 그죠? 근데 메뉴가 또 어딨나요? 여기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요 윗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현재. 문제는 누구냐? 맛과 메뉴죠, 지금. 맛과 메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맛과 메뉴가 지금 같은 팩터로 묶인 거예요. 맛이. 그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맛있습니까와 메뉴가 다양합니까? 이렇게 뭔가 질문이 다르게 됐어야 되는데 뭔가 질문이 섞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석을 지금 해야 되니까. 애초에 물론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분석을 안 할 수는 없죠. 분석은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맛과 메뉴 중에 누구를 남겨야 할까? 사실 이건 자기 마음이긴 합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쓱 봤을 때 메뉴보다는 맛이 좀 더 뭔가 질문의 내용이 클리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메뉴를 제거하고 맛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분석에 가서 차원 감소, 요인 분석, 메뉴를 빼고요. 맛, 그죠? 그런 다음에 돌려보죠. 그럼 5개가 나오는지 보죠. 5개가 나왔네요. 제대로 나왔나 볼까요? 자, 분위기는 어디가 있나요? 분위기 2번 요인에 가서 다 분위기가 붙었네요. 그죠? 접근성은 3번이네요. 그죠? 편의성은 1번이네요. 친절도는 4번에 가서 붙었죠. 그리고 맛은 5번에 가서 붙었습니다. 5개로 구분이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가 일단은 없어 보이니, 그죠? 없어 보이니, 죄송합니다. 분석에 다시 가서 이런 경우에 차원 감소, 요인 분석, 요인 점수에 변수로 저장, 회귀 분석 계속 확인 누르면 결과는 똑같고요. 뭐가 바뀌냐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팩터가 나오죠. 그럼 팩터가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죠. 누가 누군지 우리 지금 모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저도 기억 못하는데, 자, 분위기는 어디 갔나요? 분위기가 2번이죠. 지금 분위기가 2번. 그죠? 그럼 이게 분위기예요. F 밑으로 슬래시, 아이고 영어로 나오네요. 분위기 됐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성 3번이죠? 그죠? 접근성 3번. 그러면 F 밑으로 슬래시 접근성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그죠? 그 다음에 편의성 1번인가요? 그렇죠. 편의성이 1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이, 이게 일이 굉장히 많죠? 친절도가 4번입니다. 맞나요? 친절도가 4번. 맞습니다. 그리고 맛이 5번.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왜냐면,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만족만 넣고 한번 돌리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요렇게 한 번에 돌리고, 요렇게 한 번에 돌리고, 요렇게 한 번에 돌립니다. 왜?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만족 한 번 돌리고 재방문 한 번 돌리면 되는 거죠. 따로따로. 이제는 쉽습니다. 이건 뭐 잘 나올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그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분석의 척도가 아니라, 어디 갔나요? 차원감소 요인 분석에 이제 이거 다 빼고요. 외만족, 내만족을 합쳐서 그냥 만족으로 우리가 쓸 거죠. 어디 보죠. 여기 있네요. 외만족부터 내만족까지를 다 집어넣고, 그쵸? 확인 돌렸더니, 요인이 1개 나왔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뭐 우리가 이거 보나 마나 요인명은 뭐예요? 이거는 만족입니다. 만족.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연구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너무 엉성하게 지금 그냥 해보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연구할 때는. 그 다음에, 분석의 마지막으로 차원감소 요인 분석해서 다 빼고요. 그 밑에 실내 빼고 재방문을 넣고 돌리면 역시 1개가 나올 겁니다. 딱 1개 나오죠, 요인. 그러면, 여기에 요 요인명은 재방문 의도입니다. 네, 재방문이라고 하죠. 자, 요렇게까지가 일단 요인을 전부 다 변수로 뽑아낸 겁니다. 그죠? 변수로 다 뽑아낸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우리가, 오늘은 일단은 변수로 뽑아내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데이터, 엉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 뭘 알 수 있냐면 요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질문을 만들 때 굉장히 잘 만들어야죠.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가끔 보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요인 분석 안 됩니다. 엉망진창돼요. 기존의 연구자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도 그것을 이미 또 다른 연구자들이 한참 많이 사용해서 이미 검증된, 수없이 많이 검증된 질문지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고요. 문제는 만약에 기존의 그 질문지를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걸 수정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탐색적 요인 분석 EFA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검증 작업을 거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여기서 질문 요거 가져오고 저기서 뭐 딴 것도 가져오고 막 이러면 섞이고 엉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언젠간 묶이겠지 이러는 건 매우 위험한 거고요. 요인 분석이 사실은 그래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차원감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요인 분석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 실습 첫 번째 시간 13-15 요인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실습해보자. 오늘은 요인을 뽑아내서 변수로 저장하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